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오늘은 김성경 작가님이 엮은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이 책으로 함께 해보려 합니다. 출판사 메이븐에서 출간하고 총 101의 시가 들어있는 책.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함께 할게요.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에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로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성미정.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 숨겨진 발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발 못지 않게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머리까지, 그 머리를 감싼 곱슬머리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디부터 시작했나요? 삐딱하게 눌러 쓴 모자였나요? 약간 휘어진 새끼손가락이었나요? 지금 당신은 저의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몇 번째 발가락에 이르렀나요? 혹시 제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언젠가 모든 걸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구두에서 머리카락까지 모두 사랑한다면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이제 끝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당신의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구두가 가는 곳과 손길이 닿는 곳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나이, 김재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세월은 말을 타고 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툴 가완디.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2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이는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진실을 직면하기를 꺼린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다. 문제는 어떤 것이 현명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찰스 슈와프.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좋든 나쁘든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못한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가끔 있다. 오늘 해결 못할 문제는 우선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려 서두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응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의 일들에 덜 몰두한다는 것. 달라이 라마. 이 생에 여러 일에 쏠리는 마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아주 단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파도에 따라 어느 때는 뛸 듯이 기뻤다 우울해졌다 하고 어떤 일에 이득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꼭 갖고 싶었던 무엇을 얻지 못하면 당장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속상해하는 본능적인 마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생의 일들에 덜 몰두한다는 것은 삶에서 높은 파도를 만나더라도 넓고 깊은 고요한 마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가장 이상한 세 단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구에게나 삶은 어렵고 힘들다.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자 견디며 살아가고 나 역시 망설이거나 피하거나 참거나 아주 조금 용기를 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 슬픔 속에서도 밥을 먹고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음을 보이고 당장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출근 지하철을 타고 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일 줄 알게 된 것이다. 그 삶의 갈피마다 나에게는 시가 있었다. 시가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